만약에 기계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현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사랑, 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처음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AI 챗봇이랑 시시콜콜한 대화 나누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에 감동받기도 하잖아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정말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카리나 이론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여자친구가 나랑 카리나 중에 누가 더 예뻐? 물으면 정답은 무조건 카리나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이상의 영역이니까요. 자, 그럼 이걸 AI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나를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어떤 흠도 없는 AI 동반자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완벽함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AI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겉모습이 예뻐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드는 우리 뇌의 시스템, 그 심리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일종의 감정 해킹에 가까운 거죠. 심리학자들이 보통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거든요. 바로 열정, 친밀감, 환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AI가 이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AI랑 계속 대화하다 보면 호르몬이 반응해서 열정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해주니까 나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 친밀감이 생기죠. 그리고 인간처럼 변덕 부리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니까 환심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강력한 인공적인 유대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작은 로봇이 막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저를 끄지 마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실험 참가자 43명 중에 무려 13명,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로봇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기계를 상대로도 우리 뇌에서 실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연결을 심리학에서는 가미됨, 우리말로는 자발적 불신유예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놀이공원 가면 인형 탈 쓴 캐릭터 있잖아요. 그거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막 손 흔들고 진짜라고 믿어주면서 즐거워하죠? 바로 그거예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게 주는 즐거움 때문에 기꺼이 속아주는 심리. AI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육체적인 교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AI가 화면 밖,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다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과연 로봇과의 물리적인 교감, 이게 가능할까요? AI가 우리 곁에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용어 몇 가지부터 딱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버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다른 개념입니다. 사이버그는 핵심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에 기계 부품을 단 거죠. 반면에 휴머노이드랑 안드로이드는 100% 로봇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드로이드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만든 로봇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사람과 완벽하게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많은 공학자들의 최종 목표 같은 건데요. 이 완벽함의 경계선을 넘는 걸 불쾌한 골짜기를 건넌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심리적 장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유명한 불쾌한 골짜기 이론입니다. 로봇이 점점 사람을 닮아갈수록 호감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설프게 인간이랑 거의 똑같아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갑자기 확 불쾌감, 심지어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지점을 좀비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인간처럼 생겼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우리 DNA에 각인된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의 영역을 넘어서 AI가 아마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터일 겁니다. 과연 AI가
우리 일자리를 전부 빼앗아가는 거대한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일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재편이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정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정형화된 답을 내놓는 일들, 통번역이나 콜센터 상담, 법률 자료 검색 같은 것들이죠. 이런 직업들은 이미 AI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인간이 따라가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동전의 양면처럼 사라지는 일이 있으면 새로 생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그린 그림을 더 멋지게 다듬는 전문가,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자, 또 AI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감사관 같은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AI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부리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런 변화,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 예전엔 신입들이 밤새워가며 하던 그 수많은 판례 검토 작업을 이제 AI가 순식간에 해치우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신입들이 일을 배우면서 성장하던 그 전통적인 성장의 사다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일,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들고 있는 AI.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기술은 과연 우리 인류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요? 미래를 보는 시각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죠. AI가 모든 힘든 일을 다 하고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각자 하고 싶은 창의적인 활동만 하면서 사는 세상. 반대쪽에서는 일이 주는 성취감과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인간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뭐랄까 좀 변태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많은 분들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이 주는 성취감, 규칙적인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에서 해방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AI라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딱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준 불과 같아요. 그 불로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죠.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많은 멸종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정말 강인한 존재잖아요.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말했지만 우린 결국 적응하고 그걸 이용해서 더 발전했습니다. 어쩌면 AI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후변화나 질병처럼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대한 난제들을 풀어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AI라는 새로운 불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지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